안녕하십니까. 항림의 이영철입니다. 모사드가 분석한 우크라이나 전쟁 330일 동안의 전사자와 무기 현황편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CIA 중공의 MSS와 더불어 세계 3대 정보기관을 평가받는 이스라엘 모사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분석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모사드가 의도적으로 터키 언론의 정보를 흘려 보도된 내용인데요. 터키 인터넷 포털인 후르세다 하베르, 후르세다 뉴스가 1월 25일자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모사드가 분석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사상자와 손실, 규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전쟁이 발발한 지난해 2월 24일부터 금년 1월 14일까지 약 330일 동안의 양국 병사와 무기의 손실 현황입니다. 파악하기 쉽게 별도 제작한 표로 보겠습니다. 참고로 밝은색 셀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 항림TV에서 추가한 내용입니다. 그럼 항공기 손실 현황부터 차례로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302대 손실 격추된 거죠. 러시아가 23대, 13.1배 차이가 나고요. 헬리콥터는 212대 56, 3.8배. 무장 무인 항공기 2750대 200, 13.8배 큰 차이가 납니다. 기갑이죠. 탱크 및 장갑차 6320대와 889대 7.1배. 포병 시스템이 곡사포 7360문 대 427문. 격차가 더 큽니다. 17.2배. 대공 방어 시스템을 볼까요? 497기 대 12기입니다. 41.4배죠. 압도적인 차이가 나는데요. 이 41.4배가 의미하는 것은 이 항공기, 무장 무인 항공기의 격차하고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을 겁니다. 병력을 보겠습니다. 투입 병력이 우크라이나가 73만 명이 넘고요. 러시아가 41만 명이 넘습니다. 군 병력의 좀 성격이 좀 차이가 좀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러시아는 초기에 이 정예군, 특수군들이 중심이 됐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걸 동일한 선상 속에서 평가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겁니다. 전사자는 15만 7천 명, 러시아는 18,480명. 전쟁 초기부터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매우 어려운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많이 됐었죠. 이 보도의 패턴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러시아는 이미 전쟁 직후 기준으로 해서 3, 4개월 이상을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전사자가 의미하는 것은 그런 보도와 관련된 의미를 같이 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부상자는 23만에 4만 4천. 포로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격차가 좀 굉장히 크죠. 가장 큰 차이인데 이것은 아마 추정컨대 우크라이나 탈영병 숫자가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러시아의 작전 형태가 전사자에 집중하기보다는 포로를 확보하는 거에 좀 더 무게중심을 뒀지 않을까 하는 추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예비병력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모사드를 포함해서 주로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군사 전략가들의 의견과 거의 일치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추가 병력, 예비 병력이 충분치가 않습니다. 10만 명이 불과하기 때문에. 이제 반면 러시아는 인구도 많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병력이 많습니다. 이건 이 다음 총인구와 전쟁 난민 숫자를 보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전쟁 기준 시점으로 4,100여만 명 이렇게 좀 잡고 있고 러시아는 1억 4천만 명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000년 그 초기에 잡힌 인구 통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4천만 명에서
1억 4천만 명, 뭐 이 정도로 좀 비교를 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출처는 외교부 홈페이지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쟁 난민인데요. 서방 언론에서는 적게 잡은 곳은 약 750만 정도, 통상적으로 900만을 좀 넘게 잡습니다. 그런데 UNHCR 기준과 그다음 기타, 그리고 전쟁 이전에 이미 이동했던 그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토탈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최소 1200만 명이 현 시점 기준으로는 지금 우크라이나 국외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국내 인구는 최대 2500만 명, 기본적으로는 약 1900만 명 정도를 잡고 있기 때문에요. 이 중간치 값 정도로 보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를 보시면 예비 병력이 왜 전문가들 10만 명을 잡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이미 지금 유럽에 흩어진 징집 연령자들에 대한 대규모 강제 송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들 견해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타 전사자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요. 미국과 영국의 군사훈련 교관 234명이 사망했고, 나토군이 2,458명, 독일, 폴란드, 리투아니아 등등이 포함된 거고요. 그리고 주로 전직 특수부대 출신이 다수인 네오나치 중심의 용병 5,36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수전에 투입된 인력 등은 용병으로 집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사에 대해 미국과 영국, 나토에서는 내용 전체를 정면으로 반박하기보다는 자신들은 관련이 없다는 논평을 하고 있죠. 영국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군을 훈련시키는 영국군 2022년 2월, 그러니까 전쟁 직전에 우크라이나를 떠났다고, 날짜는 물론 바뀌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사망자가 발생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일부 서방 언론과 포털, SNS에서는 이 관련 기사에 대해 통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CIA가 양성한 네오나치가 2014년도에 이른바 유로마이단 혁명의 탈을 쓰고 우크라이나를 사실상 군사 쿠데타로 전복한 것은 많이들 아실 겁니다. 한림TV에서 전쟁 직후 방송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진실편에서 소개했듯이 우크라이나는 네오나치가 정보기관과 군부를 관리하고 있는 CIA의 위성국가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군사 고문단을 포함한 요원들이 우크라이나에 있다가 전쟁 직전에 빠져나왔다고 하는 논평을 냈죠. 모사드가 왜 터키 언론에 바이든과 젤렌스키를 곤란하게 할 정보를 흘렸는지 그 배경에 대한 분석은 다른 영상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